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예, 제 발표는 컴플라이언스 실무와 법적 쟁점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주로 이제 법적인 쟁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소스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쟁점을 설명드리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체계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기본 이해를 살펴보고, 그다음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분쟁이라든지 권리 실행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분쟁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교훈이랄까 그런 부분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오픈소스의 사용자이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이자 특허권자, 다른 어떤 권리를 또 가질 수도 있겠죠. 일부의 오픈소스 저작권자라든지 커뮤니티, 그 다음에 또 특허권자,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저작권 또는 그 라이센서의 지위를 라이센스 위반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습니다. 이 오픈소스의 생태계는 다양하게 분기가 일어나고 계속 업데이트와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는데요. 법적으로는 보면은 최초 저작물을 제작을 한 최초 저작권자가 결국 그 이후의 모든 단계의 사용자한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저작권자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스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그 방금 설명이 나왔던 오픈 체인 프로젝트도 스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쳐서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 거기에 체인이 들어있는 이 모든 당사자들이 다 같이 좀 쉽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체인상에서 기업이나 또는 그 외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이 오픈체인 공급망에 위치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조금 주목하실 부분은 일반적으로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부분에서만 오픈소스 라이센스 의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법적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소스 저작물을 둘러싸고 관계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또 라이센스 계약, 그다음에 상표권, 영업비밀보호,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저작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을 저작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스 코드가 특정한 알고리즘을 형성할 때 그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허권이 문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제3자가 오픈소스 사용자를 상대로 자기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을 때 역시 그 제3자의 특허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계약에서 필요한 청약과 승낙이 일어나는 걸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이 라이센스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에 따라서는 특정 상표권도 같이 보호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기업으로서는 영업 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세상에 소스 코드를 공개한 오픈 소스가 영업 비밀 보호 대상이 되는지는 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뭐 카피랩트 성격이 있는 라이센스도 있고 없는 라이센스도 있지만 어쨌든 통틀어서 카피라이트,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인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 비교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공통점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계약이라 하겠는데, 이 상업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대립구조고 유료고 어떤 협상을 통한 계약이고, 구체적인 협상이 아니더라도 약관을 통해서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들을 정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진술보장 규정이 있고요. 배상 책임이 잘못된 소프트웨어 제공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가 순환 피드백을 하는 구조고, 그다음에 무료이고 협상은 없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저작권자가 따로 진술 보장을 하거나 어떤 오픈소스의 품질에 대해서나 기능에 대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카피레프트 강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스트롱이 있고 위기 있고 난 카피레프트가 있는데, 이 카피레프트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불특정 다운스트림 미래 사용자들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 부분하고 원 저작물과 동일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적용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카피레프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이 라이센스들은 물론 라이센스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GPL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기본 구조와 내용을 한번 볼 필요 있겠습니다. 서문은 주로 철학과 취지, 소프트웨어의 이용자의 자유로운 복제, 수정, 배포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는 걸 명시하고 있고요. 카피레프트의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 그다음 그거를 이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청약한다는 방법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작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는 저작권은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워런티도 없고 그다음에 보상 조항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픈소스 자체나 커뮤니티 보호하는 규정은 카피레프트를 허용하는 조항들, 동일한 라이센스를 어떤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라이센스를 주거나 또 특허 보복 조항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라이센스는 다 영어만 있습니다. 공식적인 다른 언어 버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별 공통된 용어가 있고 또 상이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카피나 모디파이, 컨트리뷰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데리비티브 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라이센스 공통으로 쓰는 거고, 그다음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거의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일반적인 국제 계약과 달리 중거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나라의 분쟁 해결 기관에 가서 해결한다라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관할 조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가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국제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분쟁이나 그 이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가 관련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건데, 중거법 지정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요 의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공통 의무로서 카피레프트 여부를 떠나서 저작권 고지 의무하고 라이센스를 고지한다는 거, 그 라이센스 본문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동일하고요.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이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의 유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라이센스의 적용 범위를 논할 때 어디까지 확대 적용되느냐 할 때, 원래의 저작물 외에 파생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적용이 된다. 또 공동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결합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공동 저작물과 결합 저작물의 차이는, 공동 저작물은 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들이 결합을 해서 저작물이 되는데 하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 저작물은 서로 구분을 해서 부분적으로 떼어놔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고, 결합 저작물은 다시 분리돼서도 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포라는 게 결국은 의무를 촉발시키는 규정이기 때문에 배포가 뭔지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각국 법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중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양도 또는 대여, 반드시 유료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공중이라 하면은 여기서는 특정 다수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상 의무를 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배포 여부가 과연 되는지, 배포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 게, 피용자들한테 배포하는 게 주는 것이 배포에 해당되느냐, 또는 용역을 위탁한 용역 개발 회사에 대한 제공이 배포에 해당되는 거냐, 회사 전체가 인수합병이 되거나 한 사업 부문을 영업 양도할 때 이것도 배포에 해당되느냐,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공중에 송신하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라이센스에 따라서 그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되게 중요한데, BSD형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근데 GPL 라이센스는 있는데, 내가 받아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GPL2에는 그 확장 범위를 데리비티브, 2차적 저작물까지 다 해야 되는 거고, GPL3는 Work Based on the Program이라서 원 저작물에 기초한 저작물이면 다 해당이 돼야 되고, 그 범위에 해당이 되면은 그 범위의 오브젝트 코드에 대해서 상응하는, 코리스판딩하는 완전한 전체의 소스 코드를 다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범위가 뭐냐, 코리스판딩한 게 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하면 결국에는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들어 있죠. 소스 코드의 제공은 방법
방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실제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3년 동안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공하겠다는 청약을 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라이센스별로 그 방법을 확인해서 그 방법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이센스 위반이 일어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자동 종료시킵니다. 그다음 GPL3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다시 회복하는 조치도 취해주긴 합니다. 자동 종료됐지만은 첫 번째 위반 통지를 받은 거고 30일 내에 치유를 하면은 회복을 시켜주는데, GPL2는 그런 조항이 없죠. 그다음에 권리자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위반을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 말아라, 배포하지 말라는 손해배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특허 소송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라이센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GPL3나 아파치2는 아예 그 저작권자가 특허 라이센스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라이센스 조항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사실은 이제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은 정책과 절차를 정립하는 문제인데, 결국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거는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지만은 뭐 어떤 분야의 컴플라이언스든지 사실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큰 혜택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오픈소스 자체의 취지와 철학에 비춰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컴플라이언스 해줘야만 이 생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이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이제 잘 나눠져야 되는데, 개발팀과 제품팀, 법무팀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되고, 또 스캐닝할 수 있는 툴도 필요하고 그 전문가도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위원회를 둬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을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제대로 된 컴플라이언스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요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분쟁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5년도에 FSF와 SFC가 공동으로 커뮤니티 오리엔티드된 어떤 인포스먼트는 이런 거다라는 이런 원칙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분쟁을 제기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하기 위한 거다. 그 실제 분쟁 사태를 보면은 커뮤니티 오리엔티드된 인포스먼트도 있고 또 마니타이징 인포스먼트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헤럴트 벨트가 커뮤니티 오리엔티드된 소송을 제기를 많이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SFC나 이렇게 몇몇 개발자들이 SFLC를 내세워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마니타이징은 제이콥슨하고 카츠, 미국의 이 경우가 유명했고요. 그 외에 이제 심플레어, 뭐 베르사타 이런 분쟁도 있었고, 그다음 여기 패트릭 메카디가 사실은 대표적인 경우고, 그 외에도 아트팩스라는 회사도 있었고, 그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뭐 H사가 아티팩스하고 소송이 있었죠. 그거는 저희가 뭐 대리를 해서 아까 꽤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오라클은 이게 되게 임팩이 큰 소송인데, 어쨌든 아마 내년 정도에 판결이 날 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쟁점은 API도 과연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 대상일 경우 페어 유저에 해당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갈려지겠죠. 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초의 오픈소스 소송은 2004년도에 제기됐습니다. 주로 독일과 미국에서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오리엔티드하고 모니타이징은 거의 비슷한 숫자이고, 그 문제된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거의 GPL2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판결로 난 것도 있지만은 비밀로 합의된 게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제기된 쟁점은 원래 소스 코드를 수정한 실행 코드나 그를 편입하거나 결합한 실행 코드를 배포를 할 때 저작권 고지, 그다음에 라이센스 고지, 라이센스 텍스트를 제대로 배포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카필레프트 라이센스의 경우에 해당 소스 코드 전부를 제대로 공개를 했는지, 그다음에 라이센스 텍스트와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방법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되게 논점이 이슈가 됐습니다. 저작권에 기초한 권리 실행도 있고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 실행도 있는데요. 아까 일부 말씀드렸으면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보면은 저작권에 기초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 고지, 라이센스 고지, 라이센스 본문 고지, 그다음에 소스 코드 공개, 그다음에 동일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요. 특허권으로 가면은 이 남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픈 소스 라이센스로 제공하고 나서 동일한 사람이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허 라이센스를 아예 라이센스에 규정을 하는 경우 생태계를 해치는 사람을 상대로 저작권을 그대로 상실시키는 이런 조항. 라이센스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라이센스가 주요 권리나 의무나 또 그에 따른 제한이 뭔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쓰는 라이센스 중에서 서로 양립 가능한 거냐, 서로 이렇게 결합이 일어났을 때 라이센스 간 양립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예,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이미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제가 그냥 몇 마디만 보태면요. 이게 오픈체인 컨포먼스라는 게 어떤 특정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강행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이게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이제 확산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의 어떤 시장의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태평양이 국내에서는 뭐 처음이자 지금은 유일하게 이제 파트너사가 돼 있어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의문이 있거나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